오늘 낭독할 책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입니다. 안병수, 195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식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식생활이라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스스로 탐구한 올바른 섭생법의 보급과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유명 과자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과자 기술자들도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서적 등을 읽으며 2005년 최고의 베스트셀러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냈다. 이 책은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경고를 회자시키며 우리 사회의 과자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저서로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1.2 내 아이를 해치는 맛있는 유혹 트랜스지방. 역서로는 인간이 만든 위대한 속임수 식품 첨가물 1 단 한 줄의 성공 법칙 등이 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목차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건강의 열쇠 인슐린. 두 번째 이야기, 맛있는 것들의 비밀. 세 번째 이야기, 식탁 위의 가짜들. 네 번째 이야기, 내 몸을 지키는 식생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두 번째 이야기,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었습니다. 74페이지부터 낭독해보겠습니다. 단맛 그 영원한 향수, 가공식품 산업의 쌀, 설탕. 달콤한 맛, 들큼한 맛, 달짝지근한 맛, 다디단 맛, 감미로운 맛 또 있을 것입니다. 단맛을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죠? 이 맛을 싫어하는 이가 과연 있을까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곤충도 먹이에 단맛이 있으면 훨씬 개걸스럽게 먹지 않습니까? 심지어 대장균 같은 미물조차 단맛이 있는 쪽으로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인다더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단맛을 좋아하는 것은 본능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단맛의 근원은 당류이고 당류는 여러분의 몸 안에서 포도당이 됩니다. 포도당은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수백만 년 동안 여러분의 조상들은 단맛이 나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너지 결핍 시대였으니까요. 일종의 생존 전략 차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생존의 비밀 코드였던 그 맛이 요즘에는 가장 피하고 싶은 맛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것은 먹지 않겠다 하거나 너무 달아서 싫다거나 하는 말들이 당연하든 자연스레 여러분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 황홀한 단맛이 왜 이렇게 급전직하했을까요? 저는 설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탕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겠죠. 다만 설탕이 가장 큰 책임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탕은 그야말로 단맛 덩어리잖아요. 단맛 그 자체이면서 가공식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현대인 식생활에서 높은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그 가공한 카리스마가 오늘날에는 비난의 화살을 한몸에 받는 처지가 되었지요. 칼로리 덩어리이자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딜레마네요.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음에 틀림없는 그 황홀한 맛을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어떤 분은 단 것 먹는 재미로 산다고요 하던데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미각의 즐거움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초콜릿 먹기라고 하는 이도 있더군요. 그런 분에게 단맛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닐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는 않을지. 저는 단맛과 함께 잔뼈가 굵은 호르몬입니다. 단맛에 관한 한 어떤 과학도 저의 감각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제가 판결사가 되겠습니다. 단맛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즐기십시오.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이 있습니다. 단맛이라고 해서 다 같은 단맛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탕이라고 다 같은 설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혼란스러우실지 모르겠네요. 이어지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귀한 손님, 자음과 가까운 비정제 설탕. 30여 년 전 일본 에이메 대학과 긴키 대학 공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주에게 백설탕이 들어있는 먹이를 2달간 먹였습니다. 혈액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이번엔 그 먹이에 백설탕 만들 때 분리한 흑갈색 물질을 함께 넣었습니다. 똑같이 실험주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는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액에서 과산화 지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산화 지방은 지방 산화물입니다. 중성지방이 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 흑갈색 물질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백설탕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탕을 먹으려면 분리해 놓은 흑갈색 물질을 함께 먹으라는 뜻입니다. 흑갈색 물질에 뭔가 들어있음을 강력히 암시하죠. 당연히 사탕수수에서 온 손님이겠죠. 사탕수수치고는 아주 귀한 손님. 설탕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말하죠. 정제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 다른 자연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99.7% 이상이 수크로스, 즉 자당 성분입니다. 순도 높게 정제한 수크로스 결정은 색깔이 하얗죠? 정제당하면 눈처럼 하얀 백설탕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죠. 무엇이든 극단은 좋지 않지요. 음식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순수한 음식은 위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백설탕은 저에겐 무척 낯선 물질이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일해오면서 저희 호르몬 종족은 그런 고순도의 당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백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지혈증이니 고인슐린 혈증이니 하는 신종 병마들이 대개 설탕 같은 당류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 아닙니까? 그 정도 소란으로만 끝나면 다행이게요. 설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저와 관련이 있답니다. 모든 불상사는 결국 당류를 정제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정제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남마에는 쾌도가 답인 법.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설탕은 다 정제당이어야 하나요? 그렇게 꼭 깨끗이 씻어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정제하지 않고 만든 설탕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비정제 설탕입니다. 사탕수수 즙액을 그대로 가열 농축하여 만듭니다. 이 설탕에는 사탕수수의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있지 않죠. 누르스름하거나 거무죽죽하지요. 저는 설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기계로 분석해야 하지만 저는 감각으로 합니다. 저에게 워낙 소중한 절친이니까요.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도 많고요. 물론 저와 아삼육인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지요. 앞에서 말한 흑갈색 물질의 손님이 바로 그들이랍니다. 비정제 설탕이 희지 않은 것도 그 친구들이 있어서죠. 사탕수수 손님들 가운데 제가 특히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폴리페케놀기 물질입니다.
희생정신이 무척 강한 친구들이에요. 몸살이지 않고 저를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라고 하죠? 활성산소. 유해산소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 불량배 같은 녀석들입니다. 툭하면 공포감을 조성해요. 흉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 흉기를 폴리페놀들이 모두 빼앗아 버린답니다. 이 정이파 친구가 바로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 일부를 낭독을 해봤는데요. 요즘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설밀 나튀 끊기,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설탕과 밀가루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실천을 좀 하다 보니까 몸이 조금 더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는 기분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은 안병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